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서류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 관공서 다니면서 막 시간 버리고,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한국에선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요. 그렇죠. 근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키르기스스탄의 공공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디지털로 확 바뀌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2020년부터 진행 중인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요. 네, 그 사업이 중요했죠. 저희는 코이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디지털 전환이 도대체 왜 필요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게 키르기스스탄 시민들의 삶에 어떤 진짜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그 행정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자료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키르기스스탄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자정보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아,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을 느꼈군요. 네, 그래서 코이카하고 협력하는 게 비교적 좀 수월하게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냥 시스템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거군요. 이게 보니까 단순히 뭐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공무원을 일하는 방식부터 뭐 부처 간 소통 체계까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큰 그림이었네요. 한국처럼 클릭 몇 번으로 딱 되는 걸 목표로 했다는데 말은 쉬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제일 큰 도전은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요. 사람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였어요. 역시 사람이 문제군요. 네. 오랫동안 해오던 그 아날로그 방식, 손으로 하던 거, 그거 바꾸도록 공무원들 설득하고 교육하는 게 일단 필요했고요. 또 부처 간의 벽이 높잖아요, 보통. 그렇죠. 내일 아니면 잘 모르고. 네. 그런 이기줄이 넘어서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것도 진짜 큰 과제였죠. 그리고 뭐 서버 문제도 있었어요. 사용자가 확 몰려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고성능 서버 인프라 구축, 이것도 만만치 않았고요. 아, 서버 문제도.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 건물을 어느 부처가 쓸 거냐, 이걸로 좀 이견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기도 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보건부, 노동부, 뭐 이렇게 여러 부처의 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모으는 작업 자체도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부처 조율이나 기존 관행 바꾸는 어려움은 뭐 어디나 비슷하겠지만요. 코이카는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냥 한국 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하세요 한 게 아니고요. 네네. 현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사업 설계부터 도입까지 모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통역사를 꼭 배석시켜서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죠. 와, 시간이 걸려도 같이 간다. 인상적이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당장 속도 내는 것보다 길게 보고 이게 지속 가능해야 하잖아요. 현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건 내 시스템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기술 역량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아, 단순히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기술만 주고 끝나는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이걸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세계은행 같은 다른 기관하고 협력할 때도 이런 현지 주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결과가 이제 숫자로 보이는군요. 주소 변경이나 뭐 여권 교체 같은 주요 서비스 처리 시간이 90% 이상 줄었다는 건, 와, 이건 엄청난 변화인데요. 네, 그렇죠. 예전엔 보통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면서요. 시민들이 진짜 확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온라인 서비스도 되게 느렸는데 그 반응 속도도 10분의 1로 줄였어요. 와, 10분의 1? 네,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눈에 보이는 성과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시민들 삶의 질을 진짜 높였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저는 올해 가을에 문을 열 예정인 복지 및 지원 사업 신청 창구, 이게 기대가 커요. 아, 복지 창구요? 네,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이나 뭐 사회수당 같은 걸 온라인으로 그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복잡해서 못 받는군요. 네, 그런 소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와, 행정 효율화가 복지 접근성까지 높이는 선순환이네요.
사업이 끝나도 코이카가 계속 지원한다고요? 현지어로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런다던데. 네, 시스템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활용하고 계속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겠네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꼽으라면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소통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지원한 거. 그리고 둘째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과거부터 코이카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어요. 일종의 씨앗 뿌리기라고 할 수 있죠. 아, 씨앗 뿌리기? 네,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의 표경주 부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사업에 대해서 현지에서 좋게 평가해 준 게 이번 사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요. 그렇군요. 신뢰가 바탕이 되었네요. 오늘 키르기스스탄 사례는 정말 기술 지원을 넘어서 파트너십이랑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게 어떻게 진짜 변화를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게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회적 포용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지 역량을 키워주고 계속 소통하려는 노력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행정 시스템 개선에서 효과를 본 이 씨앗 뿌리기 방식, 그리고 현지 참여를 중심으로 한 협력, 과연 행정 문제 말고 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